인간은 미를 추구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외모지상주의 속에 사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고 한 살이라도 어리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오늘은 사람이 노화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나이대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편이라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법으로 당신이 누구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를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어느 예능에서 차인표와 이 어르신이 나온 걸 본 적 있나요? 차인표와 그 동료들은 이분을 어르신이라고 깍듯하게 대하게 돼요. 그런데 잠시 후 이분이 어르신이 아니라 차인표 본인과 동갑이라는 사실에 차인표도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똑같이 55살인 이 둘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걸까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하고 피부에 주사도 맞고 좋은 음식만 주구장창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덜 늙었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젊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노화 방지 노하우를 이미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화를 늦추는 법의 힌트 첫 번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예능에 나오신 저 선생님은 몇십 년 동안 우체국 집배원을 하신 분이세요.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밖에서 일하는 만큼 하루 종일 태양빛을 맞고 계시겠네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햇볕은 피부의 독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님들, 배달 아저씨들 얼굴을 보세요. 일반 직장인이나 밤에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하루 왼종일 자외선을 두들겨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이대에 비해서 더 늙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는 얼굴에 뭐 바르는 자체를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바르고 나가시는 분들도 몇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보다 노화를 막고 보호하는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인데도 실제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햇볕에는 비타민 D를 생성하기 때문에 꼭꼭 쐬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죠? 영양제 먹으면 되지. 굳이 자외선 온몸에 묻혀가면서 양날의 칼을 휘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의 그늘, 차 유리 안 속, 자외선이 반사되는 어느 곳이든 우리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햇볕을 최대한 피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외선 차단제를 매번 바르는 게 너무나도 귀찮은 행위지만 10년, 20년 뒤에 당신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볕을 무서운 존재라고 여기고 피해 다녔을 때의 주름의 개수는 월등한 숫자의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자외선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숨을 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행위를 멈추지 않죠. 이런 귀찮은 행위를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에너지는 우리를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신체 활동과 기초 대사를 위해 사용이 되죠. 근데 이때 사용하고 남은 산소들은 찌꺼기가 되는데 몸속 어딘가에 남은 이 찌꺼기들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찌꺼기 놈들은 하루에 무려 100억 개씩 상승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들 이 활성산소라는 놈이 몸 안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활성산소에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을까요? 다행히 이놈에게 쓰이는 백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산화제라고 부르죠. 항산화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머니들이 보시는 영양제 홈쇼핑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황산화 효과 이런 선전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산화제 하면 몇 알 들지도 않은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바가지 가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뽐내는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비타민C 하루 권장량 100ml에 100배인 10g을 매일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우더로 된 걸 사서 먹기 때문에 비용도 한 달에 몇만 원 안 합니다. 실제로 몸에 유해한 성분이 해독되는 건지 혈관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1년 넘게 비타민C를 과다 복용, 즉 메가도스를 함으로써 두통도 사라지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단순한 위약 효과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약사도 아니고 약의 효능이든 몸에서 작용하는 걸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항산화제는 비타민C라고 한다면 항산화제 끝판왕인
글루타치온이라는 녀석도 꼭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 같은 피부, 우유 같은 피부를 갖기 위해서 백옥 주사, 아이유 주사 이런 것들을 피부과 가서 맞곤 하죠. 피부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별 효과도 없는 화이트 태닝 이런 데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블로그 같은 데서도 효과 짱짱이라는 이 백옥 주사의 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항산화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면서 해독작용에 대한 효능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끝내주고, 특히 피부가 밝아지는 미백 효과랑 윤기나는 피부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효능은 카더라 같은 블로그의 광고글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효과가 있는데 늙기 싫은 사람들은, 그리고 오래오래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좋은 걸 내 몸 안에 안 넣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피부든 몸이 좋아지던 간에 지금 당장 돈 몇만 원이 급한데 내 몸에 어떻게 투자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도 당신이 한 살 한 살 늙어가는 내 모습이 싫고 이 젊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으면 글루타치온은 필수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글루타치온 영양제가 있고 입으로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흡수율을 높인 리포소말 제품의 경우에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 가서 백옥 주사 맞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고민 없이 피부과 가서 글루타치온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하고 한 방 맞으면 됩니다. 내 혈관에 글루타치온을 직접 맞으면 먹는 거랑은 상상도 안 될 만큼 몸으로 흡수되고 내 팔뚝에 뚫리는 주사구멍만큼 우리 피부는 좋아짐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주사를 맞으러 피부과를 다녀 라고 생각하시죠? 할인하는 피부과에서는 2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주사 한 번을 맞을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이면 8만원 돈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것도 10만원은 우습게 넘길 텐데 우리 몸을 위해서 한 달에 8만원 투자 못할 이유 없잖아요. 관리를 한 사람과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대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세포는 이때까지만 해도 성장만 하고 노화는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0대 이후 우리 삶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세포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걸요. 그 신체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항산화제라는 타임머신을 탐으로써 우리 나이가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우리는 친구의 젊어 보이는 신체를 와 너는 왜 이렇게 안 늙냐? 어렸을 때랑 똑같네? 하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귀찮음을 뚫고 이렇게 하는 사소한 관리들이 결국 누적돼서 거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난 이렇게 태어났어, 늙어 보이는 얼굴이야,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는 피부 이전의 마음 자체도 늙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그냥 생긴 모습 그 자체가 늙어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의 영역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남자분들에게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유전적으로 앞머리가 M자로 벗겨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입니다. 남자 인구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50대 60대엔 결국 대머리 아저씨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젊으니까, 아니면 에이 내가 대머리가 되겠어 라는 진짜 슬픈 현실에는 눈을 피하고 있어요. 머리 반삭했을 때 머리가 M자로 되어 있는 걸 보고도 난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어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빠박이가 되실 겁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빠박이가 되는 속도도 기가 막히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전자파든 스트레스든 식습관이든 술이든 담배든 간에 탈모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머리가 조금씩 털리고 있는 걸 내가 짐작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가서 앞머리를 까보세요. 누군가가 너 이마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대머리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술과 약을 먹는 방법인데요. 섣부르게 수술하면 그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또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현상이 생겨서 앞머리만 있는 요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 방법을 택합니다. 프로페시아를 먹든 아보다트를 먹든 다른 제네릭 약을 먹든 내가 M자 탈모 낌새가 보인다라는 걸 느낀 그 순간부터 바로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3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화장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현저히 줄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부작용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평생 동안 몇 달에 몇만 원씩 약을 타먹어야 한다는 귀찮음만이 생겼네요. 남자의 머리가 왜 중요한지 별로 안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연예인들도 빠박이 머리 하면 커버 안 되는 게 남자의 머리빨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들마저 이 정도입니다. 왁구도 못난 우리들이 빠박이까지 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미래의 아들과 딸의 졸업식에 갔을 때 빠박이 아빠들 틈에서 빠박이 1, 빠박이 2 이런 군중이 되는 것보다 머리숱 풍성하고 댄디한 아빠로 자식에게 자랑을 안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더 행복한 미래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 한 올 한 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한 알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짧게 요약해보면 첫 번째, 햇빛 쐬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라. 두 번째, 항산화제 먹어라. 세 번째, 탈모약 먹어라 였습니다. 늙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등 돌리면서 세월에 순응하기보다 세월마저도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로 자기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방구석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을 자극시키란 말이.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저의 보잘것없는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찰나의 순간이라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